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그래도 우려를 딛고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다시 한번 2,6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이 시각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양시장, 이 안에서 좀 힘든 건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예상보다 더 낙폭이 커진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실렸던 업종에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실까요?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2개월 선행포가 2,530선입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요. 2,53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를 권고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이탈하면서 2,530선까지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10% 이상 급락하는 등 이 M7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출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증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도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다소 좀 강경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의 이 약세 압력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2,530선에서 저가 매수를 권고한 이유는요. 한국 증시만의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고 가실까요? 현대차,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신한지주 현재 구간에서 4에서 8% 가까운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에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빠졌던 업종이자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반도체 쪽은요.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전선 쪽은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 지수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일제 하락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에는 10%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기도 했고요. 대원전선, LS일렉트릭 모두 다 현재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들이 왜 오르고 왜 내리고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는요. G20차 워싱턴에 방문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나눴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라는 이 의견을 오늘 아침에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 초반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타는데요.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산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발언 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일단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층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물론 PF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1분기 이후에는 사실상 반영될 것이다라면서 지금은 은행주를 담아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은행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25일에 KB금융지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9일에는 기업은행 그리고 30일에는 BNK 금융지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강력한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섹터 유독 투자 심리가 가득 위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월 12일경만 해도 8만 7천 선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정말 9만 전자 가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득 불어올렸는데요.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10%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안에서도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조짐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조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워낙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폭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수출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가 또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통계청의 4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금 전년 대비 1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수출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오늘의 전망치를 근거로 4월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플러스 7개월 연속 가능할 것이다. 수출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출이 미국 시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 업황이 개선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데 오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에는 무엇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이 좀 강력하게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SML을 필두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ASML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TSMC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좀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TSMC가 파운드리 산업 성장률을 20%에서 10%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빅테크 주가를 좀 더 낙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간밤에 반도체 지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우리 주가를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 위크는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우선 이번 주 25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지금 전망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4일에는 메타와 포트, 그리고 25일 목요일에는 구글과 인텔과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이니까요.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이 전망치를 어떻게 올려 잡을지 내려 잡을지 그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샷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흐름이 지난주보다는 나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이슈였습니다.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이 중동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중동발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AI 관련주들의 실적 불안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AI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던 거고요. 불분명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라 기대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은 국내 시장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6조 정도 선물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반등의 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들도 재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재유입된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결국에 답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이번에 최상목 총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죠.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을 끌어들였었고요. 또 지금 4월은 전통적인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실적 기대 업종으로서 이제 외국인들 자금들이 순환매가 돌아오는 순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지금까지 좀 올라갔던 업종들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가격이 낮아진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장이기도 한데요. 말씀처럼 실적이 강하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본느입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화장품 업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215억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 영업이익이 330억으로 전년 대비 829% 증가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무적인 점은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 계속 꾸준히 고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가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혜를 보는 것이 본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에만 이제 신규 브랜드 62개 확보 성공했고 연내 한 100개 이상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이제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것인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결국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도 메리트인데요. 본느 같은 경우에 이제 PER 기준으로 2024년 올해 실적 기준 PER이 7.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ODM 기업들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의 평균 PER이 13.5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쟁 그룹 대비했을 때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실적의 저평가까지 본느의 매력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기업 가운데서도 저평가된 본느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2일 월요일 시장 지금 오후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82% 상승하며 2,6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841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도세,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1,744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이러한 특징 있는 수급들 어떻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지 오늘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이러한 수급의 힘이 시장을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두 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좀 수급적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부터 함께 지금 특징 상황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수급 이동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다행히 부분들은 시장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정부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여기 환율이 그래도 7원 가까이 떨어져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으로 와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금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 절대적인 자금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좀 성장주랑 가치주 간의 자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성장주가 다 빠지면서 가치주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가치주가 가면서도 성장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피로도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밀리면서도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들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섹터들이 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대감이 조금 낮았을 뿐이죠. 엔비디아나 TSMC,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윤곽은 아직 명확히 안 나왔죠. 작년 3분기에 4분기 잘했으니까 이번 1분기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치가 있는 부분 중에서 저는 TSMC의 콩코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하셨다고 한다면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투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제조업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잡는 거는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성장주면 저도 20% 30%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시겠죠. TSMC에서 자신들의 실적 목표치 10% 잡았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업종포도 사실 옛날에 2019년, 2020년에는 사실 업종포가 15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펄을 찍어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대형주니까 15, 20 정도인데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퍼가 80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은 물론 2차 전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살아있고 기대감 있을 때는 용인을 해줘요. 근데 한번 추세가 꺾이면 업종포가 80이라고? 좀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욕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자꾸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듯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났다라고 보신 분 계시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신 분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랑 전력 설비가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라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왜 가는지 몰라요. 실적이 바닥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 근데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고서 전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까지도 잘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이제 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섹터, 이제 소외됐던 섹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섹터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저 PBR 뉴스 나오면서 가치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매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어서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동 상황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명확한 이유 없이 움직이는 흐름도 있으니까 정말 그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에 좀 집중해 주고 계시네요. 지금 코스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건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오늘 네. 기관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력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걸 다 이제 받아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력이 시장을 조금 이제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던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의 조정이 이제 빠르게 좀 마무리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로 바뀐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우리 시장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수급의 어떤 순환으로 인한 제한적 반등력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 강력하게 좀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수급이 좀 이제 들어가는 쪽이 이제 음식료 쪽하고 이 운수 장비 쪽에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의약품 쪽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의약품 섹터는 좀 이슈가 좀 강력하게 받쳐줘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평가이고 실적이 좋은 음식료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오늘 이제 현대차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듯이 이 운수장비 쪽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와 음식료 섹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표님께서도 지금 수급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자동차라던가 음식료 업종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면 좋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우선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최윤 앵커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요. 오늘 잘 가는 기업들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재 외국인들 매수 붙고 있고요. KB금융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건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LG화학, 한미반도체 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요. 외국인들은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SK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진테크,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양극재 쪽으로 매수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지난주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노공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JNTC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전력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쪽으로 현재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흥구석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히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붙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한미반도체 오늘 코스피가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KC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JYP엔터가 오늘 기관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BL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I, 그리고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로는 PSK, 다섯 번째로는 TCK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급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수급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내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이 보이는 종목들 어떻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지아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가져와 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현대위아와 HD 현대중공업을 오늘의 특징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지켜보시면
살펴보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 지아 이노베이션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6%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좀 참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네. 우리 코너 이름이 수급픽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모이고 있는 쪽으로 일단 제약 보유가 왜 올라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나 뭐 보령이나 뭐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현재 이 HTS를 통해서 보는 가수급 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주들은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강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월요일에 차익실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나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처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시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바이오 기업이고요. 2023년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500뉴스는 모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개선이 7년 동안 되지 않아도 되는데 2023년 하반기 매출액이 찍기 시작했고 영업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인 GI101, 그 다음에 알러지 치료제인 GI301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단백질과 항체를 이용해서 신규 이중융합 단백질을 발굴해 생산하는 GI 스마트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GI102 피하 주사 제형 임상 2분의 1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는 신약을 이제 제형을 변경한다. 보통 우리가 정맥 주사형에서 그냥 단순히 혈관 주사형을 바꾸는. 그래서 보통 이 면역 항암제가 정맥 주사를 통해서 효과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GI102는 면역 세포의 수를 평균 7배 증가시켜주는 면역 세포 증식 능력을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맥 주사 방식에서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제형 변경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임상을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ACR, 미국 아마케, 그 다음 5월에 있는 아스코 임상 종양학화에 참여하면서 이제 작년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지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적이 천천히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개월 연속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산 수급 결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수가 확인된다면 안전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아 이노베이션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정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수급이 좀 확인이 됩니다. 정말 순매수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승세가 더 기대가 되니까 이 종목 수급 상황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현대위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섹터에 네.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5일 그리고 26일 날 자동차 대표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 일단 실적 피크 우려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마시킬 만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의 본격적인 상승력이 그리고 또 수급의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현대차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품 사업과 기계 사업을 영위주게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이 차량 부품 사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차량용 엔진 그리고 모듈 부품, 사륜구동 부품, 등속 조인트, 소재 부품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사륜구동 부품이나 이 등속 조인트 부품에 있어서는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그리고 공작 기계 사업 또 특수 사업으로는 방산 부품 및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통합 열 관리 시스템, 전동화 엑셀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서는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 AI 물류 로봇 관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관련 사람의 어떤 진입 없이 로봇이 스스로 전부 다 물건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첫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지속적인 수급이 만약에 유입이 되게 된다면 현재 57,000원 정도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빠르게 단기적으로 한 61,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7,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보시고요. 56,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좀 회수할 필요가 있고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61,000원까지 보시고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인 67,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섹터도 실적 발표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그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는 자동차주가 움직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위아 잡아주셨으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격 전략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금융주 힘이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로 한다면 GI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하나금융 지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B금융이든 뭐 우리금융 지주든 뭐 신한지주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밌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같은 하나금융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사유는 조금 아쉽죠.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예금에 대한 이자랑 대출 이자 차이, 이게 대부분 주 수익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주들은 조금 실적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국내 은행주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개장절에 나왔던 저PBR 뉴스로 인해서 오늘 가치 섹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주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가 아시아 시장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의 금융주 중에서 실적과 재무가치, 투심을 고려했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STO 관련해서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STO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뭐 STO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 강한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이 MOU 이제 미래에셋과의 STO 협업 관련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작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 모멘텀을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아직 저번 주 금요일을 상회하진 못했지만 지금 2시 30분 기준으로 거의 거래대금 맞먹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이어지다가 오늘은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은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0일선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7,000원과 5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신다고 하면 안전한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저PBR 관련주인 은행,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팀장님께서 비교적 이 하나금융지주가 이 난이도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좀 확인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좀 오늘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운수장비 업종에서 네네. 조선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일단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한 1,38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1분기 선박 수주액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조선사 이 1분기 선박 수주액도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선업황의 호황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이 선사들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최근에 이제 이슈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국내 1위 힘센 엔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이기도 하죠. 이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수급도 일정 부분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급등력이 나왔었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조금 더 받게 된다면 12만 원 이하로 11만 4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인 1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적, 중기적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모빌리티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KG모빌리티가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점으로 3.02% 상승하며 5,82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주의 실적이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을 찍은 자동차주 상승을 하게 될지 이 KG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오늘 수급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떤 수급의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지 관심 있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주 전체적으로 경제 일정들 좀 중요한 것들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3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7개의 빅테크 기업이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줄여서 M7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작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많지는 않은데요.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펼 때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관심사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이 보이진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1,351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그리고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경제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5년물 LPR은 3.95%, 1년물은 3.45%로 동결을 했는데요.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기대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보이면서 추가 부양책의 시급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 월요일 오전인데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버라이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어닝 시즌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라이즌이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포문을 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달아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누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달 30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여기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로부터 열흘 전부터는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춰지나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는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준 인사들이 사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주 시장은 그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네. 23일에 테슬라가 드디어 실적을 그렇죠.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화요일 일정들도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 보니까는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판매 부진이라든지 감원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발표를 연속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벌써 $150 밑으로 떨어졌고요. 금요일에는 147.05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41% 하락한 네. 수준인데요. 실적은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이런 관측이 많지만 실적 발표 직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실적 발표와 컨콜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화요일 23일에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수요일 새벽쯤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뭐 사이버 트럭 양상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뭐 지지선인 148달러 선 현재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요일 증시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마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한국에서는 최근 핫한 기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 삼성물산이 보니까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 외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물산 말고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뭐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겠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주목이 됩니다.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죠. 메타는 테슬라와 함께 M7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M7 기업들이 AI 테마 랠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1분기 실적은 물론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제조업 선행 지표인데요. 미국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면 그만큼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많이 발표합니다. 메타가 또 현지 시각 수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에디터님께서 월요일에는 버라이즌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또 수요일에는 AT&T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737 맥스 9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보잉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M7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보잉과 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요일에는 GDP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그 GDP부터 살펴보면은 미국의 그 1분기 GDP가 나와요. 네. 이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시켜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GDP GDP 잠정치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외 그 주요 경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은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그렇죠. 내놓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 12조 1,021억 원, 영업이익 1조 7,65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138%, 152% 증가한 규모인데요. 추정치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거는 이 회사의 1분기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시장이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보다는 이 추정치보다 얼마나 잘 나오냐 또는 못 나오냐가 주가 흐름에 결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2조 원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그 확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내놨었는데 확정 실적을 내놓고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가전 부문의 실적이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면은 M7 기업들과 인텔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M7 기업이죠. 아마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29.7% 높은 109억 6,800만 달러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MS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8% 각각 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또 반도체 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1분기에 14억 6,8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1분기에는 6억 4,900만 달러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번에 그 파운드리 사업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시설 투자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연초 이후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또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일각에서는 2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즈음에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앞당겨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요일에는 PC가 발표가 되고 아마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적 측면에서는 목요일이 제일 중요했다고 한다면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많지는 않지만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3월달 지표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3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률이 예측이 됩니다. PC는 연방 준비 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강한 소비가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거치면서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점을 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페드워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6.6%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동결 가능성이 83.4%로 사실상 이번 그 6월 달에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다음 주 FOMC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금요일 기점으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피용희 에디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서 지난해 8월과 10월과 지금이 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이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을 좀 투자에 참고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는 좀 방어적인 업종인 통신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통신사의 1분기 좀 통신을 살펴보면 지금 큰 폭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어닝 시즌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한다는 점 긍정적으로 통신업계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통신주를 바라보지만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이슈를 통신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국내 통신사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부분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나 수급적인 이벤트 부분입니다. 우선 SKT의 상황을 좀 살펴보실까요?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SKT는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업종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SKT가 더 강력하게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적인 이벤트 측면에서는 이 트래픽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이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장 투자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 네트워크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통신사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순환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베이스로 깔고 있는 실적에 이러한 트래픽 증가까지 이어진다면 통신주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파이널 샷 오프닝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삼양식품입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양식품. 그래서 뭐 실적도 그렇고 삼양식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통화 정책에 의한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좀 심했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삼양식품은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는 이 경기 방어주의 매력까지 있는 걸 봤을 때 뭐 실적도 그리고 뭐 수출주에 의한 환율 효과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다는 걸 봤을 때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면서 이 2023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어서 좀 두 번째로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뭐 삼양식품은 하면은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 부분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1분기 때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낮추고 있는 부분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예전만큼 시들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좀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수출 부분은 더욱더 올라간 상황인데 이 삼양식품의 이 파는 품목 중에서 원래 그 수출의 그 50% 이상을 이 불닭볶음면이 차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40%로 낮추고 다른 새로운 제품에 의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새로운 제품에 의한 수출 부분을 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 삼양식품의 올해 실적을 더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대 주가였다가 이 1개월 만에 우선 그 40% 이상 올라가는 17만 원, 18만 원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과도한 어떤 오버슈팅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 돌파하고 30만 원까지 내다보는 상황으로 갔을 때 한번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43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80%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줄 거로 생각이 되면서 이 삼양식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삼양식품 지금보다 실적 베이스로 더 갈 거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흥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가 1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모습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증시도 보면은 그동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차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소외주들, 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카지노 섹터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는 좀 움직일 때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이 좀 이끌어가는 경향이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 3월 말 4월 초에 카지노 관련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P와 Q 단에서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돋보입니다. P라고 하면 드롭액이라고 해서 고객이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특히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0만 원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약 30%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P 단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파라다이스가 다른 카지노 섹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된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본 VIP가 계속 좋게 나오고 계속 오면서 관련했을 때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VIP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이란 가정을 해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오는지 특히 메스라든지 VIP가 추가적으로 더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마카오 같은 경우가 메스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서 여전히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 특히 우려를 하기보다는 실적이 먼저 턴을 했고 이제 슬슬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안에서도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 오늘 좀 2% 이상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하한가 간 기업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아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고 이 기업이 무너지면서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한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열릴 듯 다만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와 일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특히 중국 소비주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한가에 간 이유가 프랑스 자회사 쪽에서 텍스 리펀드 자격이 정지가 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올해 글로벌 텍스프리의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업이익 컨센이 320억, 그중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100억 정도가 프랑스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한가보다 더 빠져야지 이 주가 수준이 맞는 거거든요. 네, 15%에서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만치의 영업이익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30일 이내에 프랑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하한가의 물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특히 그동안 상승력을 이끌었던 기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에서의 매물이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긴 하나 30일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차장님은요? 요 기업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30일 내에 저는 준비를 잘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긍정적이시대요. 근데 우선 이제 하한가 같은 이유가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좀 몇 년 전부터 유럽 쪽을 중심으로 이 법인이나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이런 프랑스 쪽에서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하한가까지 갔는데 하한가까지는 너무 좀 낙폭이 좀 과대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하한가로 만약에 오늘 정지대가 됐을 때 이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이 하한가 매도 물량이 몇 퍼센트가 잔량이 남아있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이 하한가로 이렇게 크게 좀 잔량이 쌓이면서 마감될 이슈까지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3시 한 6분인데 오늘 종가까지는 한번 좀 풀리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잘 준비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허가권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S인데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근데 구리 관련주들은 사실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LS가 생각보다는 이 전선주나 이쪽에서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LS가 그나마 좀 오늘 전선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좀 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HD, 현대, 엘리처럼 과도하게 낙폭하는 기업 아니면은 좀 LS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좀 LS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승한다는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신고가를 어떻게 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이 구리 가격 때문에 지금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주가 수준이. 근데 LS 같은 경우에는 LS IND 쪽에서의 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컸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구리 가격에 의한 LS IND의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통신선에 대한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LS IND의 이 기업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지주사 LS 같은 경우에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덕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여러 자회사가 많죠. 특히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봐야겠지만 해적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의 기대감이 좀 점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선 대비해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재 분위기에서 이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만 제대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LS 전선에 대한 미국 쪽에서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LS가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10만 8,10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전선주들의 동정 PR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15만 원 후반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구리 관련이기도 하고 기업 밸류업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두 번째 이슈 신희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움직일 마켓 무버, 이번에는 보험주입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투자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주의 투자 수익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험료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보험금 지급 부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보험주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산 배당에 따른 배당 수익도 증가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보험 손익, 이 미보고 발생 손해액 IBNR의 영향으로 이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주는 또 저PBR 대표적인 관련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총선 이후에 힘을 좀 잃으면서 보험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주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체크해 보셔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총선 이후에 힘을 잃은 것은 맞지만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확인이 되면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총선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흐름도 확인이 되는 만큼 지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만큼 실적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좀 나눠서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전년 대비 37%가량 상승할 것이다. 전분기 대비 18%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약을 바탕으로 한 간편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중심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져서 다음 분기 성장뿐만 아니라 1분기 성장이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요. 생명보험 역시나 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상승할 것이다. 특히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65%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서 상당한 양의 실적이 좀 탄탄하게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흐름도 괜찮고 주가상의 흐름도 괜찮고 실적도 탄탄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도 좀 걱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험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시장 안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소화가 잘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 보험주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 함께 보고 갈까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올라왔던 섹터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방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방산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에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폴란드 국방부 차관도 이번 주에 방한을 할 예정인데 관련했을 때 K2라든지 천무에 대해서 수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이제 방산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수은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붙었지만 실제로 수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건이었던 만큼 관련했을 때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얼만큼 수출을 확보를 하는지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진행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은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까지 큰 금액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만 좀 체결하거나 혹은 정부 측에서 좀 이제 이렇게 보거나 하는 부분들로 나오긴 한데 결론으로 보게 되면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오면서 수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일단 고이든 스탑이든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었을 때 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계약에 대해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자국
무기에 약간 뭐 가재라든지 혹은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빗대는 그런 이름들이 되는데 관련했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물을 좀 다른 이름으로 덧대어서 우리 수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어도 21선을 안 깨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5%대 하락세가 나오긴 하나 20선 내에서도 계속 걸치면서 상승하려는 흐름들이 견조하게 버텨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는 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이 나왔던 이 거래일이 있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변한 건 없다.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업종입니다. 원자력 가지고 오셨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인데 네.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정말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맥을 못 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입찰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체코 쪽에서의 그런 입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6월 달에 좀 판가름 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쟁사도 이제 뭐 프랑스 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굵직굵직한 회사와 입찰 경쟁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런 좀 입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009년이었죠.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어떤 원전 수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이 되면은 중요한 게 유럽 시장에서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유럽 쪽에서의 이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들 기대도 괜찮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원전과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의 전환, 그래서 오늘 거래량과 함께 되게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인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진엔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선별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원자력은 이 종목을 잘 선별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후장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이브입니다. 오늘 좀 악재가 터진 기업들이 꽤 많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 또 7%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하이브 내에서 좀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로 인해서 일단은 뭐 하이브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또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좀 이슈부터 주가까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일단 오늘 이슈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 하이브 내에 굉장히 다양한 레이블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어도라는 이제 소속사 쪽에서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시도를 한다. 그로 인해서 어도 경영진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도에 어떤 그룹이 소속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뉴진스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특히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광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찍고 특히 빌보드 쪽에서도 진입을 한 이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파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우선 첫 번째로 뉴진스가 2분기에 컴백을 할 예정인데 과연 뉴진스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이브 관련 소속사들에 대해서 어도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속사들에 대해서도 좀 감사라든지 혹은 좀 이제 조사를 착수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세븐틴이라든지 다양한 아티스트들도 함께 활동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브의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게 뉴진스, 세븐틴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라는 로직으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뉴진스 비롯해서 아티스트가 활동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살짝 우리의 컨셉보다 어긋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하반기로 조금씩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측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하이브가 60일선을 계속해서 버텨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60일선을 깨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여전히 엔터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60선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에 대한 흐름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브 개별에 대한 이슈가 엔터 섹터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그죠. 하는데 네. 하이브는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윗꼬리가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4%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직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개별적인 문제가 엔터 섹터 전반으로 아직까지 크게 퍼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바닥권의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들을 안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좀 빠지겠죠. 민희진 대표가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K-팝에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지분율을 조금씩 따져보면 하이브가 어도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하이브가 80%이고 이제 민희진 씨가 약 20% 정도이다 그죠,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짚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조금은 담아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세 흐름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하락 속에도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트를 강하게 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유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급부로서 반도체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이 장초반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하이브의 이슈로 조금 살짝 눌리는 모습,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을 보면 여전히 현물 쪽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좀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빠르게 담기보다는 조금 업종별로 좀 분산을 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있는 기업 있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FPCB 쪽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멤브레인 필터 쪽에 생산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PCB 쪽에 대한 사업 가지고 최근 헬스케어 사업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천에 있는 정시장에서 유충이 발견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현재 이제 수질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필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좀 이거를 연속 상승을 시키면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상승세를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때 시장이 좀 조정 시에도 한번 좀 단기적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노펙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그리고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의 힘 지켜주고 있는데, 네,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좀 특징을 본다면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험, 은행, 그리고 증권, 자동차, 저 PBR 관련주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는 코스피가 이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나 금요일 중동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던 지수가 2,553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흘간의 하락폭이 워낙 컸고 중동 리스크에도 제한적인 하락이 있었던 만큼 2,550포인트 이하에서는 조금 세일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전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잠잠해진 모습이에요. 금요일 날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가가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환율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안정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트리거로 원자재가 좀 움직일 수는 있으나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원자재 쪽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스마트나 이구산업 같은 종목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구리 상승 가격에 맞게끔 주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 구리 선물 가격이 만약에 상승 반전을 한다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저 PBR 관련주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난주를 좀 크게 흔들었던 외부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늘은 좀 진정된 게 아닌가라는 흐름을 보였던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37%로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27선 지나가고 있고
나왔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상황이었는데 0.49% 상승하며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요. 기관 홀로 오늘 좀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143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29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테마가 또 강력하게 움직였는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은 상승하는 업종이 꽤나 많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의료 쪽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장기 테마로 봤을 때는 오늘 백신 쪽 크게 움직였습니다.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2위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요.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모비데이즈 25.93% 이상의 급등 흐름, CNG 하이테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보험업종이 5.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금융업종도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장 대비해서 37포인트 이상 올려냈습니다. 오늘 2,600선 회복은 물론이고요. 2,629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4% 이상 상승하면서 845선, 전장 대비해서 4포인트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이 1.2% 넘게 상승하면서 356선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다만 하락폭을 좀 줄여냈네요.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3% 이상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장 마감은 1% 가깝게 하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10%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900달러 선이 아니라 800달러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선 좀 선반영된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낙폭을 그나마 좀 줄여 나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1,73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지방금융주들, JB금융지주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다른 금융주 갈 때 잘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실적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님 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흐름, 삼성바이오로직스 2.6% 이상 상승하면서 8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분할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앞에 이제 7자가 아니라 앞에 8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9%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나란히 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자동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셀트리온이 3.3%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8,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강했네요. 2.2% 넘게 상승세 39만 5천원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진 만큼 이외 기업들이 오늘 강력하게 올려주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5.4% 이상 상승하면서 24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10만 6,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HLB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아주 시장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정지에 들어간 에코프로가 3위권까지 빠졌고요. 4위권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 이상의 하락세.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무려 8%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만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 매수 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7만 5천 원대. 다만 엔캠이 8%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5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리노공업이 8%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 시장에서 26만 원대 깨고 25만 원대 깨고 24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PSB가 0.4% 이상 하락하면서 4만 3,75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SK증권 측에서는 낸드의 가격이 4월에 상승 흐름을 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엔 리노공업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1.3% 이상 상승세, 이오테크닉스 3.5%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상승세 지켜내며 월요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이러한 흐름이 내일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난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세 지켜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내일장은 저는 좀 네. 조선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내일장 미리 보기에도 조선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배는 주로 원자재를 실어서 나르게 되는데요. 이 원자재도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입한 모습입니다. 원유도 많이 올랐고 우라늄 그리고 구리, 금, 코코아, 커피까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운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운임 가격이 오르면 선박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된 교체 그 선박 수요가 있고 탄소 규제를 통해서 또 선박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급 능력이 절반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투자 포인트로 발휘가 됐기 때문에 조선 섹터 지금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속에서 매수 좀 기회가 있어 보이고 또 조선업은 발주가 매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주업황이 굉장히 호조이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정도가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이 뭔지 봤더니 공사 손실 총담금이 좀 높게 잡혀 있었다. 그래서 단기간 시총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속에서 천천히 매수를 좀 관심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폴란드 잠수함 수주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 아래서는 조선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조선주와 연결이 된다라고 네. 하니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슈퍼사이클 업황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 있는 섹터니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미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내일은 또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네.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네. 이제 내일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는 적어도 이제 움직일 때다. 섣부른 매도는 네.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서 좀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한번 조명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바닥을 저는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고 최종적으로 말씀했던 부분들이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전쟁을 또 하려면 자국민의 어떤 그 호응이라 될까요? 이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마흐스 아민이라는 사람이 의문사를 했는데 이게 히잡 제대로 쓰지 않아가지고 도덕경찰한테 끌려가지고 의문사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심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발루치스탄이라는 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키스탄 국경 부분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시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전쟁을 수행할 부분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쪽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돕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달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파 지역의 어떤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슈가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차 대전이라든지 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완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 외국 선물 매도가 17,000개가 육박하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극단적일 때 끝자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좀 오버했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하락 끝자리에서 변동성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대세 하락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한 9%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600포인트, 코스닥 840포인트 전후로 제가 봤을 땐 지지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소위 말하는 밸류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금융 이쪽이 좀 강세인데 뭐 적어도 이번 주는 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심료 쪽으로도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삼성식품 같은 게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대상이라든지 그 농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업종 순환매가 발생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사님과 함께 4월 초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현금 네. 확보를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부터 확실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조정 시에 좀 안전하게 움직임을 좀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강세를 보였던 뭐 자동차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지 특징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그 특징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매니저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2분기는 실적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실적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저번 주 원택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이번에도 실적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VT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V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로 아마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력 제품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성장을 하는 4,200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67% 정도 상승해서 76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명되고 있고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리들샷이 계속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레이저로 우리 피부에게 자극을 주고 이제 재생이 되는 것을 피부 미용 기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화장품으로 이제 그런 자극을 주고 또 이게 재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홈케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는 6개월 동안 아마 품절 사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올리브영이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큰데요. 외국인과 중국의 트래픽이 올리브영으로 집중이 되는데 오늘 올리브영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스킨케어 관련해서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리드샷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제 큐텐 같은 데서 계속 매출 호조를 통해서 이제 1위로 계속 품절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장품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9,050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업계 가운데 VT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나 실적도 그렇고 전망도 계속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은 또 어떻게 갈지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 현대차를 준비를 했는데 네, 역시 자동차죠. 네. 그 여담이지만 리들샷이 네. 이제 쿠팡에도 입점이 된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네. 혹시 다이소에서 구입 못하신 분들은 쿠팡에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쿠팡에서 같아요. 구매하시면 죄송합니다.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현대차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밸류업 이 얘기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업종들이 강세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잘 내고 나오느냐,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에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해가지고 어쨌든 수남에 의한 대응, 짧게 이제 수익을 먹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외에는 실적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조 5,765억입니다. 뭐 평이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는 SUV 같은 어떤 고가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를 대체해서 최근에 하이브리드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같은 판매 이런 부분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1,400원까지 상승한 환율 같은 경우도 실적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참고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쪽에 24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만약에 가격이 주게 된다라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간에 한 15% 정도 그래서 28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인지 오늘 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내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가격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들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이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미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을 통해 수출액이 35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23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1.1%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3.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승용차는 12.8%, 석유 제품은 14.8%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메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발전 시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 톤으로 추산돼 글로벌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온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 저출산 해소에 적극 동참합니다. SK온은 육아휴직을 법적 1년에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SK온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법정 출산휴가와 별개로 최장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직과 유형 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와 결혼 기념일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닭고기 납품 단가 지원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산물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닭고기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은 9억 4천만 원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마리당 1,000원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